안녕하세요. 1997년 IMF 시절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997년 IMF 당시에 있었던 일을 알아보면서 미래를 예측해 볼까 합니다. 1997년 12월 3일 한국은 IMF 체제로 들어섰습니다. 1997년 11월 22일 날 대출 기준금리가 14.8이었습니다. 기준환율이 1060원이었죠. 주가는 580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수치죠. 근데 이게 1997년 11월 30일이 되면 금리가 17.5%, 기준 환율이 1163원으로 올랐습니다. 주가는 407이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31일이 되면 대출 금리가 39%에 이르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1680원, 코스피는 376을 찍게 되죠. 무려 이 기간 동안에 금리가 262% 폭등하고 환율이 158% 급등했었습니다.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대거 망하고 빚쟁이가 되고 무너졌죠.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들이 생겼던 거죠. 엄청난 대박을 가진 사람들은 비정상의 아수라장, 이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얻은 거죠. 1997년 11월 30일에서 1999년 6월 30일 사이 17개월 동안 무려 금리는 위아래로 300% 변동폭을 보였고요. 환율은 60%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1998년 초에 시중은행의 예금금리조차 무려 연 18%가 넘었습니다. 물론 1999년에는 금리가 8% 이하로 내려오기는 했었죠. 하지만 1998년 초에 시중 예금금리가 연 18%였다는 건 다시는 오지 못할, 경험해보지 못할 엄청난 높은 수치였다라는 거죠. 1995년에 삼성전자가 10몇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IMF 당시에는 32,600원까지 내려갔죠. 지금의 5만전자, 6만전자 얘기할 때와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폭의 가격이죠. 잘 알고 있다시피 삼성전자가 나중에 분할을 하잖아요. 분할해가지고 지금 몇만 원대가 된 거잖아요. 그걸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1998년 한국의 코스피는 277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려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10분의 1 가격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1998년 12월 28일 날 599를 찍고요. 1999년 7월 30일 날 딱 13개월 만에 1052로 올라갑니다. 무려 최저점 대비했을 때는 3배 이상이 오른 거죠. 이렇게 주식시장이 빨리 떨어지고 빨리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가 2400이다. 하지만 앞으로 1, 2, 3년, 4년 이내에 주가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우리가 믿지 못할 수치를 아마 찍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1998년 6월 30일 277이었던 코스피 지수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매우 낮은 수치의 코스피를 목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현재 2400인데 2400이 내년에 2400이 올 연말이 지나면 2000이 무너지고 2023년 내년 중에는 1000이 무너지는 일을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드는 거죠. 미국에서 이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빠르면 2022년 4분기, 늦어도 23년 3분기부터는 마이너스를 찍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2년가량의 기간 동안에 올리고 그러고 나면 금리를 올리고 난 이후 그 다음 연도 1, 2년 사이에 경제위기가 터졌다고 하죠. 대략 지금의 시기로 미뤄보면 22, 23년에 기준금리 열리고 24년, 25년에 경제위기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이 독감에 걸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에 직격탄을 받는 건 한국이다라는 거죠. 미국이 호황이면 그에 덩달아서 한국도 호황이 되고 미국이 힘들어지면 한국도 덩달아서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주가는 점점 더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물가가 5월달에 5.4% 찍었잖아요.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중에 발표되면 얼마가 나올 것 같습니까?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6%, 7%를 찍을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은 이미 소비자 물가지수가 8.6을 찍고 난 이후에 정점이다가 아니라 이 8%대, 8% 후반대의 물가가 한동안 지속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가 아니라 24년까지 지속된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봉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유가 급등 이러한 것들이 단기간 안에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현재 정점이 아니기 때문에 정점이 언제일지까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22년, 23년, 24년까지 물가 때문에 몸살을 앓을 게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 그렇다고 하면 한국은 그대로 똑같이 유사하게 여파를 받는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이 2023년 내년 하반기쯤이 되면 주가가 1000 가까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주가가 저렇게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코덱스 200 선물 2X,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죠. 예. 그러한 이제 ETF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달러를 좀 더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1280원 후반대잖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격이라 해도 조금씩 시기를 나눠서 사모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왜냐, 언제든지 뭡니까? 환투기 세력의 공격이나 아니면 한국의 경제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되면 원달러 환율은 갑작스럽게 치솟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7, 8년 리만 사태 때도 원달러 환율이 1570원대까지 올라갔죠. IMF 때는 장중 2000원을 돌파했죠. 지금 계속 불안하잖아요. 이 불안한 상황들을 어떻게든 리스크 해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달러를 사모으는 걸 제안드리고요. 인버스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 아니라 돈을 잃지 않고 어떻게든 리스크를 좀 줄여보기 위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를 보유해서 단기간에 달러가 폭등으로 2배 벌고 또 절반 이하로 빠진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서 또 2배를 벌어서 토탈 4배를 버는 퀴적 같은 일을 맞이하고 싶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그러한 것들을 딱 맞춰가지고 실행하기란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운이 좋게 마음을 비우고 달러를 착실하게 모은 상태에서 그 달러 가격이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올라서 그것들을 여유가 좀 돼서 평상시에 살려고 했던 주식이나 부동산을 봤더니 때마침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고 내가 충분히 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제가 드릴 말씀을 어떻게 좀 잘못 받아들이면은 기다렸다가 4배 이상 돈 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다르게 보면 정말 간절하게 정말 비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달러를 모아서 그 달러 가격이 오른 걸 또 이용하고 또 싼 가격으로 내려온 주식이나 부동산을 정말 평생 가져간다는 마음으로 산다. 이러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달러가 고점일 때 빌려가지고 원화로 바꾸고 나중에 달러가 싸질 때 갚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참 생각처럼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돈을 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추천드리는 의견, 생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면 나중에 회복되는 것도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비해서는 좀 빠르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 소설입니다. 소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2022년, 2023년 지나고 23년 하반기쯤 해서 주가가 대폭 많이 내려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되게 많이 내려갈 거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1000 이하로 내려가면 1000 이하로 내려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쯤 인버스에 투자를 해서 코덱스 선물 200 인버스 2X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3,000몇백원 하던데 저게 나중에 7,000원 되고 8,000원 되고 만원이 됐을 때 팔고 또 고배당 우량주 매우 싸져 있는 KTNG나 아니면 맥커리 인프라나 아니면 동서 등 아니면 한국셀석유 같은 그런 이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안정적인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되게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버스 이용해 가지고 한 2배, 3배 이렇게 수익을 보고 그걸 가지고 고배당 우량주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한 5%, 6% 정도 되는 배당을 주는 주식이다. 근데 주가가 지금보다 만약에 절반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받는 배당 수익률이 2배가 되는 거죠. 5%짜리가 10%짜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놓고 오래오래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나름 괜찮은 방안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평상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인 거고 아마 비정상적인 경제적인 충격이 왔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언제든지 오는 2, 3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일각에서 얘기하는 40년 만에 30년 만에 오는 큰 위기이면서 또
기다리고 준비하고 대비한 사람에게는 큰 기회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름의 대안, 나름의 대비책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 절대로 제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공부하고 대비하고 또 빚내지 않는 상황에서 여윳돈으로 쭉 한 번씩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